안녕하세요. 이지아이의 언어제알사 이지쌤입니다. 이지아이. 이번 영상부터 언어제알사가 치료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해요. 일명 언어치료사의 자세 시리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장난감을 준비하는 언어치료사의 자세인데요. 언어치료사라면 치료 전 이런 장난감을 구비하는 작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양한 장난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언어제알사가 많은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현명하게 장난감을 구비하는 여러분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장난감을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 치료실에 어떤 장난감을 구비하는 것이 좋을지 저 이지쌤과 함께 알아볼까요? 다양한 종류의 놀잇감은 치료사가 아동과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치료실에 장난감이 다양하게 그리고 교구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려고 혹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사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장난감을 선정하시나요? 저의 경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치료사였을 때는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장난감들을 보면서 무엇이 좋을까 막연하게 고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상상하면서 샀던 장난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막상 아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 또한 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먼지만 쌓이던 장난감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장난감을 선정하는 기준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먼저 병원에 입사해서 치료실을 제가 직접 세팅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때를 시작으로 두 번째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장난감 검색력이 보다 레벨업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개월수 및 자극별, 감각별 다양한 장난감을 폭풍 검색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후 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센터의 각 치료실마다 장난감을 구비하는 일들을 거치며 장난감을 대하는 저만의 나름 소소한 노하우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럼 저 이지쌤의 장난감을 선정하는 노하우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난감을 선정하는 그 노하우는 바로 분류 작업인데요. 무턱대고 인터넷에서 아이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을 검색해보면 관련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나이별 장난감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추천을 받더라도 그 장난감을 내가 치료하는 담당 아동이 좋아할 거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저는 장난감을 구비할 때 몇 가지로 우선 분류 작업을 통해 장난감을 선정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장난감을 놀이 상황에서 사용해서 치료 목표를 위한 활동에 활용할 장난감과 아이가 선호해서 강화물로 사용할 장난감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선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맥락에서 두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하고 나면 첫 번째였던 놀이를 통한 일종의 교구로서 사용할 장난감은 내가 설정한 치료 목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필요한 작업을 그 장난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난감이어야 해요. 내 목표를 위한 장난감은 다시 세부적으로 단계를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언어 이전기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장난감. 두 번째, 기본 동사, 명사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장난감. 세 번째, 상징 놀이 및 역할 놀이에 쓰일 수 있는 장난감. 네 번째, 어문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다섯 번째, 규칙 등을 위한 보드게임 관련 장난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 수준의 어려움을 지닌 대상자를 우리는 두루 만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분류해서 장난감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은 무발화 수준이면서 아직 언어 이전에 확립해야 되는 그런 인지 개념이 미성숙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상자는 초등학생이라서 자기가 대화 기술이나 학교 생활의 규칙 등을 특히 어려워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언어치료사는 하루에도 다양한 수준의 대상자들을 두루 만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5가지의 방법으로 저는 분류해서 장난감을 선정하는 편입니다. 그럼 5가지 분류에 따른 장난감들의 이제 예시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언어 이전기의 경우 치료사는 아동에게 수단 목적, 인과성, 그리고 동작 및 소리 모방력 등을 알려주어야 해요. 이와 관련된 도구로 뚜껑을 열거나 누르면 어떤 특정 물건이 나오거나 혹은 넣으면 재밌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 등을 치료사가 선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기본 명사 및 동사와 관련된 장난감이에요. 먼저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다양한 어휘 카드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학년 전기 아이들의 흥미나 재미를 이끌면서 실제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들을 통해 아이에게 명사나 동사 어휘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 모형과 동물 모형, 그리고 여러 명사 관련 찍찍이 떼어 붙이기 자료들, 그리고 간단한 행위들을 아이에게 직접 보일 수 있는 장난감이나 자동차, 비행기 등과 같은 장난감들을 통해 다양한 행위 동사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위 분류였던 상징놀이 및 역할놀이에서는 아이와 가상의 놀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상징놀이를 유도하고, 또한 놀이를 통해 스크립트를 진행해 보면서 아이의 발화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들이 해당되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병원놀이나 유치원놀이, 냉장고나 세탁기, 그리고 캐릭터 집놀이, 목욕놀이, 그리고 가게놀이, 계산놀이, 음식 만들기 놀이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다 다양한 어문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은 역시나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카드와 더불어 역할놀이와도 함께 쓰일 수 있는 자판기라든지 편의점 놀이, 클레이 만들기 세트 등 3어문 이상의 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난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복잡한 사회적 규칙이나 아동에게 있어서 조절력 등을 도모하며 문장 형성과 활용 영역의 기능을 유도할 수 있는 보드게임 역시 필수적인 도구들이죠. 나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드게임 등을 구비해서 치료 시 다양하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분류였던 강화물로서 사용할 장난감입니다. 첫 번째 말했던 분류는 치료사가 그 치료 활동을 고안하기 위한 목적이 큰 장난감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분류인 강화물 기능의 장난감은 아동의 흥미를 이끌고 치료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큰 장난감이에요. 이는 사실 아동의 개별적인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동을 만나기 전 무턱대고 강화물일 거라고 선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인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는 크게 몇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강화물 기능의 장난감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강화물 기능 분류로서의 하위 분류는요, 첫 번째, 감각에 따른 아이템, 두 번째, 범주별 아이템, 세 번째, 흥미를 끄는 활동품, 네 번째, 개별 아동 위주의 맞춤품인데요. 첫 번째인 감각에 따른 아이템은 발달이 미성숙하거나 감각적 자극을 좋아하는 아동을 위해 준비해두는 물건들입니다. 촉각이나 청각, 그리고 시각 등 아이의 감각 자극을 충족시켜 줄 때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로, 첫 번째 촉각에는 보드라운 인형과 그리고 말랑말랑한 말랑공, 그리고 클레이, 꾹꾹 누르면 재미있는 팝잇, 그리고 아이의 등이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글깨 등을 준비해 두고요. 청각 관련 아이템은 소리가 나는 다양한 악기나 피리, 그리고 맞추면 다양한 소리가 나는 퍼즐 등을 구비해 두는 편입니다.
시각 관련 강화물 장난감은 선풍기랑 풍차, 그리고 반짝이는 것이 든 장난감,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변신하는 장난감 등이 있겠네요. 두 번째 분류인 범주별 아이템은 제한된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각종 범주별 장난감인데요. 제가 만나는 대상자 친구들의 경우 공룡 피규어, 자동차 피규어, 동물 피규어, 캐릭터 피규어, 회전하는 물건 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방금 말씀드린 해당 물건들을 여러 가지 크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별로 구비를 해놓으면 강화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흥미를 이끄는 활동품이라는 부분은 감각 자극과 조금 중첩될 수 있는데요. 아동의 흥미를 끄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비누방울이나 튀어나오는 장난감, 스노우볼, 물감, 글라스 데코 등의 장난감은 변화를 통해 아이의 흥미를 보다 이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아동 위주의 맞춤품은 제가 치료하는 대상자를 만나고 난 뒤 직접적으로 보호자에게 얻은 정보나 치료 시 확인된 정보 등을 통해서 해당 아동이 선호하는 물건을 확인해서 직접적으로 그 물건을 구비해 놓는 것입니다. 네, 위에 말씀드린 분류에 따라 장난감이 무조건 제각기 나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부분에 있던 장난감들이 중첩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타요버스가 있다면 타요버스를 통해 치료사는 아이에게 원하는 발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아이가 타요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강화물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처럼 분류를 해보는 작업은 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떤 장난감을 살지 고민이 드실 때 막연하게 검색에 의존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이지쌤만의 작은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신의 치료실 내 교구 목록과 내가 맡은 대상 아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한 뒤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막연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장난감 선정 방법을 조금 체계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치료하며 인기가 좋았던, 그리고 현재 치료하면서 인기가 있는 장난감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